2020년 7월 9일 새벽 중국 윈난성의 어느 산 아래 릴리라는 21살의 여성이 혼자 서 있었어요. 주변엔 가로등도 없었고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릴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도착한 상태였죠. 지시는 단순했어요. 도착하면 불빛을 따라 올라와. 잠시 뒤 산 위쪽에서 강한 손전등 불빛이 켜졌어요. 작은 플래시 같은 건 아니었고요. 두 손으로 들고 조준하는 상업용 라이트에 가까운 형태였죠. 그 불빛은 릴리의 앞을 정확히 비췄고 곧이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로 따라와 라는 듯이요. 릴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 불빛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은 계속해서 그녀가 밟을 위치만 조심스럽게 비추고 있었고 릴리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오직 빛만 따라가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산 위에서는 이미 2명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시경을 쓰고 삽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의 무덤이 파져 있었어요. 릴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불빛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꼭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꼭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었죠. 그날도 당연히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2020년 7월 9일 밤이었죠. 그런데 전화는 오지 않았고 릴리의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외출했다거나 깜빡 잠이 들었다거나.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 날에도 릴리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3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부모님은 결국 릴리의 집이 있는 난징으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평소 딸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릴리의 남자친구 홍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릴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7월 9일 이후로 릴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날 아침 저희가 다퉜어요. 릴리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갔고 집에 있던 현금 7,000위안 정도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자기 잘못 같아서 말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릴리가 가족, 친구, 누구에게도 연락을 안 한다는 건 그녀답지 않았거든요. 릴리와 홍의 첫 만남은 지하철 안에서였어요. 지하철은 꽤 붐비는 상태였고 릴리 옆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서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인사인 줄 알았지만 남성의 태도가 조금 불쾌했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접근했거든요. 릴리는 눈치껏 피하려고 했지만 공간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그 남자, 릴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죠. 두 사람은 마치 연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 외국인은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릴리는 그 남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2019년 12월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은 릴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연인의 부모를 만난다는 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녔죠. 결혼을 염두에 둔 공식적인 만남에 가깝습니다. 릴리는 홍과 동거도 시작했어요. 역시 중국 사회에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진지했습니다. 연애 초반 홍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을 아꼈어요. 릴리도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알게 돼요. 홍은 자신이 중국군 특수부대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고요. 릴리는 그 말을 믿었죠. 실제로 홍의 SNS에는 군복을 입은 사진, 무기 훈련 영상 같은 것도 있었고 주변 친구들도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릴리가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포착된 건 2020년 7월 9일 오전 10시 42분. 아파트 CCTV에 찍힌 릴리는 선글라스에 마스크,
검은색 터틀넥과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작은 가방 하나와 접이식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납치됐다거나 위협받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걷는 속도도 일정했고 딱히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행동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옷차림이었어요. 7월 9일 한여름입니다. 이날 난징의 기온은 거의 35도 가까이 올라갔고 릴리가 향한 윈난은 그보다 더 덥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두꺼운 터틀넥의 코트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죠. 게다가 경로도 이상했습니다. 릴리가 향한 윈난성은 중국 남서쪽 국경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관광지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릴리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었어요. 친구도 친척도 일도 없는 곳. 갑자기 그 먼 지역에 혼자 간다는 건 평소 릴리의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홍의 진술이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처음엔 윈난엔 가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홍.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확인한 결과 홍은 2달 전 이미 윈난을 다녀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릴리가 집에 나가면서 현금을 챙겨 나갔다고 했죠. 하지만 릴리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정도의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거짓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들. 수상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릴리가 사라지고 며칠 뒤 수사에 진전이 없자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추측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지는 이야기들이었죠. 첫 번째는 마약 밀매설이었어요. 릴리가 갔던 윈난성은 지리적으로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근방은 실제로도 마약 밀수 루트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릴리가 마약 조직과 연관된 게 아니야?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억측이었어요. 릴리는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었고 관련된 정황도 기록도 전혀 없었거든요. 단지 국경 근처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두 번째, 자발적 가출설입니다. 홍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어요. 싸운 뒤에 릴리가 집에 나갔고 지금은 혼자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릴리는 가족, 친구,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평소 성격상 무작정 연락을 끊고 잠적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은 인신매매설. 이건 릴리 부모님도 한때 진지하게 고민했던 가설이었어요. 국경 근처라는 지역 특성상 불법 체류자나 인신매매 관련 루머가 종종 돌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릴리의 행동이나 상황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릴리는 누군가에게 붙잡혀간 정황도 없었고 CCTV에서도 스스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강제적인 납치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은 릴리가 향했던 윈난성 일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기슭 주변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됐고 그중 일부는 흙이 뒤엎어진 상태로 누군가 뭔가를 묻은 흔적처럼 보였어요. 현장 인근 CCTV, 차량 이동 기록, 통신 내역 등을 추적하던 경찰은 2명의 낯선 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남성들은 각각 A, B. A는 군 출신 집안에서 자라온 인물이었고 B는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가 이어지자 두 사람은 금세 입장을 바꿉니다. 릴리는 죽었다고, 자신들이 직접 처리했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 아이린 작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아이린 작전은 한 여성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었어요. 그 대상은 릴리였고요. A와 B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릴리는 중국군의 비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접근한 첩자였고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인물이었다고요. 이 작전을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닉네임 보스. 채팅방을 만들고 릴리를 여우라는 암호명으로 부르며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었죠. 경찰은 이 단톡방을 추적해 그 보스의 정체가 릴리의 남자친구 홍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릴리를 스파이라고 믿고 실제로 작전을 실행한 두 남성, 그리고 그 전부를 설계한 남자친구.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릴리에게 자신이 중국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소개했던 남자 홍.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단 한 번도 군에 복무한 경험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특수부대는커녕 기본 훈련조차 받은 적 없는 평범한 대학 중퇴자였어요. 그가 자주 올리던 훈련 영상도 실탄 훈련이 아니었어요. 총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 하지만 그건 실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서바이벌 게임, 일종의 페인트볼 체험이었어요. 민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A, B, 홍.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눴던 단톡방. 이 채팅방의 이름은 제8군단 특수작전팀으로 되어 있었고 홍은 스스로를 보스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특수부대 상관이고 두 사람은 선발을 앞둔 요원들이라는 설정이었죠. 대화 내용도 철저히 작전 형식이었습니다. 릴리는 여우라는 암호명으로 불렸고 작전 이름은 아이린,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적을 제거하라. 문제는 A와 B가 그걸 진짜라고 믿었다는 거죠. 작전 아이린이라는 이름도 실제 군에서 내려온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릴리를 직접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군복도 없고 계급도 없고 심지어 군 경험조차 없는 남자 한 명이 두 사람을 완전히 조종했고 그 결과 한 명은 목숨을 잃게 된 거죠. 홍은 릴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윈난에 가게 됐는데 네가 도착하면 내가 산 위에서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춰줄게. 그걸 따라 올라오면 돼. 릴리는 그 말을 믿고 혼자 비행기에 오릅니다. 짐도 거의 없었고요. 말 그대로 가볍게 다녀오는 일정이라고 생각했죠. 릴리는 밤중에 산 아래에 도착했고 곧 산 위에서 강한 손전등 불빛이 켜졌어요. 빛은 천천히 움직이며 릴리의 발 앞쪽을 조심스럽게 비추고 있었죠. 릴리는 그 불빛을 따라 말없이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산 위에서는 A와 B가 대기 중이었어요. 그 옆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큼의 무덤이 미리 파져 있었고 옆에는 삽도 놓여 있었어요. 불빛은 마지막으로 무덤 안쪽을 정확히 비췄습니다. 릴리는 잠깐 멈춰 섰고요. 그 순간 나무 뒤에 숨어있던 두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녹화를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릴리의 목을 잡아챈 뒤 그 자리에서 꺾어버렸어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고 사망까지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릴리의 시신에서 장신구와 소지품을 모두 벗긴 뒤 무덤 안에 넣고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은 휴대폰 카메라로 또렷하게 녹화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곧바로 홍에게 전송되었죠. 홍이 릴리를 죽이기로 결심한 건 지극히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점은 2020년 1월 1일 새해 전야였어요. 홍은 친구들과 릴리를 집에 초대해 카운트다운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정 1분 전 릴리가 갑자기 자리를 비웁니다. 릴리가 자기를 일부러 무시했다고 생각한 홍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또 하나의 계기가 생겼어요. 릴리가 홍에게 퇴근 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고 홍은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죠. 그런데 릴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25분 늦게 내려옵니다. 그 시간 동안 홍은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릴리가 일부러 늦게 내려온 거고 그 25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뒤로 홍은 황당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릴리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접근한 스파이라는 설정이었어요. 그가 생각한 스토리는 이랬습니다. 릴리는 외국 세력과 연계된 첩자였고 홍이 중국 특수부대에 속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했다는 거죠. 그녀는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은 이 망상을 A와 B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릴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두 사람 모두가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르게 되죠.
A와 B는 릴리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역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엔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었지만 질문은 몇 가지 하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은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마치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은 국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라는 거였죠. 릴리는 간첩이었고 중국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에게 작전 아이린이라는 이야기도 직접 꺼냅니다. 군에 확인해보면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비밀 작전이고 곧 증거가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하지만 그런 작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군도 특수부대도 그 어떤 기관도 작전 아이린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 홍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죠.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 실탄 훈련처럼 보이는 영상들, 그리고 단톡방 안에서 내려졌던 작전 지시까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전부 위장된 연출이었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군 경험도 없던 남자가 말투와 태도만으로 2명의 성인을 조종한 겁니다. 릴리의 아버지는 사건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개입이나 봐주기를 막기 위해서였죠. 재판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고 모든 증거와 증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홍은 릴리를 속이고 살인을 지시한 주범으로 A와 B는 실행범으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2022년 7월 홍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사형 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처벌이었죠. 그리고 2023년 5월 7일 홍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끝까지 항소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범인은 사라졌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